안녕하세요. 이번 사연 한번 보시죠. 시어머니에게 물 뿌려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한번 들어주세요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한 지 4년째 접어드는 주부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으며 나이는 29살이에요. 남편과 일찍 결혼했고 남편 집이 좀 사는 편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12살 많은 띠동갑이며 나이는 저보다 많았지만 둘만의 공감대가 다르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다 싶어 결혼한 거고요. 남편은 외동에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이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일찍이 간경화가 오셔서 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어릴 적은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죠. 저 아래로 여동생 하나 있고 저희 엄마는 아빠 없는 애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바르게 키우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허구한 날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하시며 일도 안 하시고 그렇게 집에서 술만 먹었던 아버지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세 가족 그때부터 그나마 숨통 트이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맨날 아버지 술주정에 밖으로 쫓겨나기 일쑤였으니까요. 저희 엄마 보면서 항상 다짐했어요. 내가 잘해야겠다. 엄마 힘들게 해선 안 된다라며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왔으며 엄마 말 잘 들으며 살았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시댁보다 많이 기웁니다. 저희 엄마가 남편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듬직하고 저에게 대한 태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제일 문제는 나이 차이였지만 엄마가 그러셨어요. 나이 많은 게 뭐 대수냐고요. 너희 둘이 서로 좋고 서로를 아낀다면 큰 문제 될 것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말에 남편에게 더 마음이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엄마 말만 듣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남편 사랑했고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이 남자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즈 받고 결혼 승낙한 후에 나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잘하기로 마음먹었고 시댁에도 잘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남편 집이 잘 사는 것에 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도 좋고 집도 잘 산다고 하니 모든 면에서 다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돈만 보고 팔려가 결혼한 것은 아니었죠. 제 친구들이나 주위에서는 너무 일찍 결혼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뭐가 못나서 한창 때 12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하냐 등의 여러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반면 그래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다. 남들 시시껄렁하게 놀 때 너는 남들보다 먼저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좋은 거라고 말해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혼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렸네요. 이제 저희 남편 집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 결혼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매우 젊으세요. 그냥 본인 관리 잘하시고 남편 빨리 낳아서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남편이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세상에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 그 자리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에 아버님이 바람이 나서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매몰차게 쫓아내고 이혼을 하셨다고.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원조 시어머니의 등장에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남편이 심란해하고 많은 것들이 복잡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원조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당시 몸이 많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느낌이 있잖아요. 어딘가 아프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소한 체형에 뭔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원조 시어머니의 만남은 꾸준히 되었으며 저랑도 종종 식사하고 가까운 데 여행도 가고 그랬습니다. 시댁에는 절대 비밀로 하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뜻밖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곧 입원도 하셔야 하는데 나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혹시 나도 수술하게 될지 모르니 알고 있어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어디 아프셔? 수술은 또 뭐고? 그리고 왜 자기가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해? 자기 어디 아픈 거야? 그게 내가 아니고 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다네. 저는 남편의 말에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원조 시어머니 만났을 때 이때까지 제대로 된 건강검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에 병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드렸는데 신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라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은 키워주신 어머니가 친엄마다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엄마가 나타나고 나서는 많은 혼란 속에서 낳아주신 엄마 이야기를 듣고 뿌리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원조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부터 엄청 많이 챙겼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친엄마 이야기만 듣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제 자기는 나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 잘못되면 난 어떡하냐. 가족끼리 모여서 의논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설득한 끝에 저희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시부모님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들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깐깐한 부분들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본인의 취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못 참으시고 바로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집살이라면 시집살이겠지만 집으로 자주 불러들이진 않습니다. 모이는 그날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긴 합니다. 여튼 저희는 시부모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친엄마 만나서 있었던 일과 그동안 양쪽 분들의 말이 틀렸던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 사실이 어찌되었건 본인은 친엄마를 이대로 놔둘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엄마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해드리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팔짝 뛰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두 분 다 남편 말이라면 꿈뻑하시는 분들이라 남편 말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이미 시댁 가기 전부터 느끼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 더욱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을 키워주신 시어머니가 너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 여자 만났으면 나한테 말을 미리 했어야지. 어떻게 내 아들 신장까지 준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야? 라며 저에게 소리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많이 났고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건가 싶기는 했지만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시부모님께 말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 변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라고만 말씀드렸네요. 그렇게 시부모님 두 분은 무조건 남편의 신장이식을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남편은 무조건 본인 낳아주신 엄마 살려야 한다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단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일 후 남편 키워주신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잠깐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또 혼내시려고 이러시나 싶어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가족들끼리 자주 다니던 한정식집 룸을 잡아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식사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 그날따라 괜히 긴장도 되고 시부모님들과 그러한 일이 있고 처음 뵙는 거라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떨 필요도 없었지만요. 어머니는 식사부터 하자면서 식사는 어느 정도 끝내고 난 후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 그동안 시집와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니? 아니요, 제가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고 피부 관리에 몸매 관리까지 너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봐서 잘한다. 어느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집살이 한번 안 시키고 잘해준 사람이 어디 있겠니? 안 그러니?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밑장을 까나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내가 말하기가 더 쉽겠구나. 너 우리 아들 대신 네가 검사받고 네가 신장이식 해줘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한 분이 더 생긴 것도 모자라 남편이 친엄마에게 신장이식 발언까지 한 마당에 이번엔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까지. 저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그걸 왜 해야 해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 한다는 말이 너 사실 나이도 젊고 얼굴도 반반한 거 빼고 뭐 볼 거 있니? 너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원치 않았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는 여자라 나 그냥 허락한 것뿐이야.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네가 누린 것들, 너 우리 집에 시집 안 왔으면 못 누렸던 것들이야. 그거 모르니? 그러면 그에 걸맞게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니? 너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우리 아들 신장보다야 네 신장이 더 튼튼하고 좋겠지. 그리고 난 우리 아들 내가 낳지만 않았지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어디 감히 우리 아들 신장을 넘봐. 아들이 낳아준 지 엄마 걱정하는 마음 나도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니까 네가 따라줘야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기가 너무 막히고 황당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저도 지금 시어머니 2번 생긴 것도 아직 충격인데 제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분 신장이식을 그것도 남편 대신해야 하냐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누린 게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누린 것들이 아니잖아요. 야, 너 말귀 못 알아먹어? 너도 잘못이 있어. 왜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너 가만히만 보고 있었는데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아무 말 말고 그냥 네가 한다고 말해. 내가 아들 만나서 말 잘 할 테니까. 아니요, 저 못해요. 제가 그걸 왜 하냐고요. 제가 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들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남편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대신 해야지라는 생각 한 적도 없었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하신다는 말이 그럼 이혼해. 나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너 그냥 니네 집으로 가라. 이럴 때 쓸모도 없는 며느리 나도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막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예의 따위는 차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혼을 하라 말아야. 나 남편이랑 이혼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니까 더 이상 저 찾아오시지 말고 그런 개소리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랑 바람 펴서 그 자리 차지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래? 낯짝도 두껍네 진짜. 저도 솔직히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한성질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에게 꼬박꼬박 존댓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반말 섞어가며 지랄을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컵을 제 얼굴에 부어버리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똑같이 제 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 시어머니 얼굴에 물 뿌려버리고 바로 식당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 하는 말 듣고 싶지도 않았고 더 듣고 있다가 혈압 올라가서 쓰러질 것만 같아 바로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물컵을 정말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만약 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저를 이해시키면서 이야기했다면 사실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무슨 돈 보고 결혼해서 누릴 것 다 누렸으니 몸으로 때우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똑같이 막 나가게 되었네요. 본인이 한 말이 개소리인 줄은 알았는지 남편에게 따로 연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수술은 남편이 병원 가서 들어보니 남편 몸 상태가 좋아서 이식하더라도 빨리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 들으니 안심이 되기는 하네요. 이참에 계속해서 저에게 저 따위로 나오는 시어머니라면 시어머니 대접이고 나발이고 안 할 짝정입니다. 저에게는 원조 시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처음에 말을 안 했지만 원조 시어머니는 저렇게 개념 없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일단 남편이랑 진짜 시어머니랑 수술 잘 돼서 회복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요즘에 저렇게 며느리라고 막말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계실까요? 이런 사연 보면 뭐 기가 막히긴 한데 그래도 물 부어버렸다니까 잘한 것 같네요.
이번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